이번에 특허 원료를 3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자, 이번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신업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2박스를 사면 1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선례가 없는 대못받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508조 선불 투자에 법적 대못을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국회 때문이야. 트럼프의 보복이 나왔습니다. 500조 원 약속 지키라. 안 지키면 차 관세 25% 때려버리겠다. 지금 자동차 지키려다 방위비 10배, LNG 강매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현명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말이죠. 관세 25%가 아니라 관세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난리 났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실상 얼마든지 말이죠. 지금 국회를 이재명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미 투자특별법 만들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다가 지금 보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번 이렇게 물꼬가 튀면 이제 또 말 안 들으면 다시 또 관세 때리겠다. 이번에 25%가 아니라 50%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처럼 끌려다니게 생긴 겁니다. 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닙니까? 오늘 무슨 구윤철이가 국회를 찾는다. 뭐 오전에는 말이죠. 당정 회의를 갖는다.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그제서야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미리미리 왜 못합니까? 아니 행정 잘한다는 이재명이가 그리고 실리를 추구한다는 이재명이가 왜 행정도 못하고 실리도 추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X질을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돈 줄 거 다 주면서 말이죠. 왜 또 신뢰를 잃습니까? 돈 적게 주고도 신뢰를 확보하는 다카이치만큼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미운 짓만 하다가 미국에 지금 분노를 사가지고 이와 같은 꼴을 당합니까? 트럼프가 말이죠.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원위치시켰다는 건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GDP 대비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주고도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도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카이치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카이치가 지금 일본에서도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어떻게 줄 거 다 주고 뺨을 맞습니까? 그야말로 트럼프한테 줄 거 다 주고 뺏길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뺨 맞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 관세를 지키겠다면서 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줬어요. 우리가 내준 돈이 지금 3,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기업이 투자하는 것까지 하면 6천억 달러라는 말이 나오고 아니 그거보다 더 높은 9,5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9천억 달러, 9,500억 달러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3,500억 달러는 픽스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법으로 대무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놓고 나서 못 지킬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200억 달러의 외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데 200억 달러를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어떻게 준다는 거야? 통화수합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통화수합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가 200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매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나 하면 딱 맞을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감을 못 잡고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지금 국제 사이에 지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 간 안 지켜도 그만이고 야 조금 봐줘. 조금만 기한 연계해줘. 야 아까 뭐 조금만 깎아줘. 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하나의 조약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뭐 쉽게 얘기를 하면서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인제서야 난리를 떠는데 도대체가 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이가 국회에다가 대미투자특별법을 갖다가 빨리 발의해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하는 걸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니 대미투자특별법을 갖다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하다가 좀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당정이 서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설사 그런 논의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밑에서 물 밑에서 잠깐 그냥 ING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되고 언론지상에 이것이 중요하게 이슈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 후속 이행을 위한 어떤 절차라든지 후속 이행을 위한 과정 이런 어떤 또 기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10년 동안 2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LNG 그다음에 또 무기 구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 협상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절차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후속 과정 그러니까 절차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벌써 10월이야. 에이펙이 벌써 10월 했는데 벌써 11월 12월 되도록 거의 뭐 들리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국회가 지금 약속을 어겼다. 한국 국회가 지금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회를 갖다가 타깃으로 했어요. 여기서 국회를 타깃으로 했다는 건 저는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국회를 타깃으로 했을까요? 니들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만드는 거 알고 있다는 거야. 니들이 쿠팡을 갖다가 그야말로 다구리 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다음 니들이 지금 빅테크 기업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말하기를 빨리 관세 협상을 갖다가 이행하라. 그걸 이행 안 해가지고 25%로 올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을 거론 안 하고 한국 국회를 거론한 그 무시무시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한국 국회가 트럼프의 시야에 들어왔다. 한국 국회가 트럼프의 타깃이 됐다. 한국 국회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한국 국회가 빅테크 규제법을 만들고 있다. 한국 국회가 반플랫폼법을 만들고 있다. 한국 국회가 국회에서 쿠팡 CEO를 불러다 놓고 그야말로 다구리를 치는 등 계속해서 갑질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국회 니들이 하는 짓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재명을 거론 안 하고 국회를 거론했다. 국회가 비준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이 정부가 지금 약속한 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만 있는 거예요. 굳이 왜 한국 국회를 들먹였느냐. 트럼프가 한국 국회를 들먹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한국 국회가 알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는 모두 알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다. 한국 국회의 뻘짓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거론하지 않고 한국 국회를 거론했다. 그러니까 한국 국회의 표현의 자유 억압, 지금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반플랫폼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국회가 하는 짓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하는 짓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뜻으로 트럼프가 한국 국회를 거론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한국 국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기가 하나의 관찰 대상이 되고 경계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정청래 같은 애들도 이제 트럼프의 타깃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